뉴스브리핑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일로 4부가 좀 늦어졌습니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연인 개별 기업을 지목하면서 예측 불가능한 당근과 채찍을 사용해서 미국 대기업을 긴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에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주요 재벌 총수 9명이 나왔지만 이들은 전혀 국회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요. 미국의 트럼프는 자신이 공약한 대로 당선 직후부터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미국의 대기업들을 갖다가 길을 들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트위터로 기업에 할 말을 던지고서 싫은 소리를 들으면 나중에 질문하는 식으로 기업을 길들여 기업인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전달했습니다. 트럼프는 트위터로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과 새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 구매 계약을 취소하겠다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자, 미국의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가 에어포스 1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잉 거를 사기로 했는데 트럼프가 그걸 취소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위터에서 트럼프는 보잉사가 새로운 747 기종의 에어포스 1을 만들고 있는데 비용이 통제 불능 수준이다. 4조 6,840억, 40억 달러 이상이다. 주문 취소다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겸허하게 트위터를 자신의 정치를 하는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트윗이 올라온 이후 보잉사는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이번 보잉 건은 트럼프가 정부 조달 계약을 막겠다고 위협한 첫 사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은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에는 정부 예산으로 구입하는 무기라든지 각종 물자들은 가격을 비싸게 불러도 또 다른 형태의 이 정경유착에 의해서 미국 정부가 별다른 불만 없이 사줬습니다. 어차피 내 돈도 아니고 정부 돈인데 이왕이면 비싼 돈 주고 타고 다니고 또 자기도 그 기업에 좀 좋은 대우받고 이런 게 미국에도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아무리 대통령 비행기라도 4조 6천억을 받아먹으려고 그러냐, 이건 아니다라고 치고 놓은 겁니다. 자, 트럼프가 한마디로 기업에 해명할 기회를 주지도 않고 주가가 요동이 쳐버리면서 여론이 나빠지는 바람에 기업들은 굉장히 고민이 깊어진다는 겁니다. 자, 기업하고 티격태격 해봐야 이런 문제에서 대기업을 이길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생리를 너무 잘 알고 있다. 트럼프가 트윗에 한번 탁 치니까 주식이 빠져버리면서 기업이 항복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잉을 공격한 지 몇 시간 뒤에는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사장을 만나서 손 사장이 미국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동의했다고 당근 전략을 구사를 했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 사업하고 싶은 사람은 공장 만들고 일자리 창출한다면 트럼프가 세제 혜택이니 뭐니마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면서 그걸 알리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 기업들 잘 생각을 해볼 시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보잉 이외에도 에어컨 제조업체 캐리어 제가 소개했죠. 기계집 부품 제조업체 렉스로드, 포드 자동차 등을 지목해 공장 이전 계획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밖으로 공장과 일자리를 옮기는 기업에 대해서는 35%의 최고 세율을 매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캐리어는 공장 이전 계획을 철회하는 대가로 10년간 82억의 세금 감면 효과를 얻었고요.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인수인은 내주에 실리콘밸리 IT 기업이 있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그 기업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과 만나는 이 일정을 잡았는데 이 실리콘밸리는 100% 힐러리를 지지했던 기업인들이 모여있는 데입니다. 애플 등 일부 실리콘밸리 기업은 대선 기간 트럼프로부터 날선 비판을 받아서 양측의 회동에서 어떤 말이 오갈지 지금 관심이 쏠린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트윗을 올리기 전에 기업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제대로 안하고 올릴 가능성을 우려한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또 기업에 대한 트럼프의 공격적인 접근이 정치적으로 인기를 얻어 트럼프를 통한 기습 공격이 정례화하지 않을까 기업인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친기업 자유무역 태도를 보이며 온순하게
이 기업을 다루은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 미네소타 대학의 대통령 역사학자 한 명은요, 언론에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공화당 소속 대통령은 대부분 잘하는 기업을 응원했다. 개별 기업을 뒤쫓으며 이들을 악당으로 지목하는 것은 미국 스타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기득권이라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 국민들은 이렇게 하는 트럼프에게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과 지금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 총통과 통화를 한 이후에 중국이 막 굉장히 흥분했는데요. 트럼프는 여기에 개의치 않고 중국 때리기를 지속하면서 중국과 격돌을 지금 선택하고 있어서 아시아의 안보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측근 뉴트 깅리치 전 하원 의장은 트럼프는 중국에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 이제는 구후 질서는 끝났고 더 이상 중국은 미국을 위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37년 만에 대만 총통과 통화를 하고 또 트위터를 통해서 중국의 환율 조작과 남중국해 문제들을 거론한 것이 단순히 축하 전화나 이벤트가 아니라 이제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변화시키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깅리치 전 의장은 돌출 행보라는 미국 내 비판에 대해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 독재자와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고 트럼프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만 지도자와 이야기하는 게 문제가 되냐. 아니 오바마 니는 쿠바나 이란하고 미국의 적성국가하고 마음대로 합의하고 이렇게 해놓고 내가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인 대만과 이야기하는 게 뭐 잘못됐냐. 이렇게 지금 나가는 겁니다. 미중 관계의 권한이 되어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건드린 트럼프의 전화 한 통이 미국 공화당 내 이 강경론에 불을 붙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요. 당내 거물급 인사들이 줄줄이 더 이상 중국을 이대로 나눠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지금 높이고 트럼프를 거들고 나섰습니다. 자, 이 공화당의 이 국무장관 후보 한 명은 트럼프가 중국 독재자에게 쉽지 않은 사람임을 과시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폴리티코지는 오바마 행정부의 무사 안일주의로 인해 중국이 간이 커졌는데 이런 것이 공화당이 지금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민주당 정권 8년간의 미중관계의 틀을 다시 짜야 된다. 중국은 힐러리가 되기를 학수고대했을 겁니다. 미국 내에서 이 헤리티지 같은 보수 싱크탱크는 오래전부터 이 대만 총통과의 전화를 이렇게 트럼프가 준비해 놨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지난 7월 공화당 대선 후보가 지명되기 전부터 차이잉원 총통과 통화를 준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헤리티지 재단에서는 트럼프가 중국에 기막힌 한방을 날렸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중국은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스타일의 기선을 제압당해서 단호해하고 있는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트럼프가 개인적인 실수인가 아니면 미국의 정부가 중국을 대하는 정책을 바꾸겠다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트럼프 당선인과 인수위가 취한 1년의 조치 뒤에 배경이 있다고 추측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세게 못 나가는 거죠. 중국이. 트럼프가 이렇게 해도요. 좀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춤을 추지 않겠다. 또는 우리를 뜯어먹을 양으로 보나. 이런 이야기들을 중국이 하면서 흥분하고 있는데요. 오바마의 백악관은 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바마가 지금 식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 해 3,500억에서 4,0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45%까지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 경제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서 너네들이 우리한테 얻어가는 무역 흑자를 확 줄이지 않으면 너네들에게는 보복 관세를 하겠다. 미국 중국 간에는 지금 뭐 WTO나 이런 협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 코스를 이렇게 달릴 경우에 한국의 지금 좌파나 야당에서는 한반도 안보가 크게 불안해질 거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트럼프가요,
트위터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중국은 우리 기업을 힘들게 하는 위안화 평가 절하를 하거나 우리 제품에 대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할 때, 또 남중국해 한가운데 군사시설을 만들 때 우리에게 괜찮겠냐고 미리 물어봤냐. 너거는 너거 마음대로 그려놓고 내가 차이잉원하고 통화를 하는데 너한테 허락받아야 되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이번에 실수한 게 아니라 매우 계산된 도발 행위를 함으로써 내 취임하기 전에 너희들이 환율 조작을 취소하고 정상적인 환율을 택해라, 너네들은 인위적으로 환율을 갖다가 관리하고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환율이 중국이 이 평가 절상을 하게 되면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적자가 줄어들게 되겠죠. 중국의 수출이 줄어들고 수입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수입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 트럼프는 그걸 너가 환율을 바꿔서 해라, 하지 않으면 내가 너네들에게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대만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트럼프가 한국도 환율 조작국이다라는 혐의를 지금 놓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이 한국이 이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원활한 어떤 포지션을 취하지 않고, 만약에 한국에 6월달쯤 있을 걸로 보이는 조기 대선에서 야권이 집권해서 미국에 대해서 빼딱하게 애를 먹이기 시작하면 트럼프는 북한 카드로 한국을 압박하면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의 야당 지도자들이요, 트럼프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질 것을 촉구합니다.